는 지금 의대생들 제적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대단히 약간 좀 분노를 느꼈어요. 분노를 느끼고 기성세대 의사들, 특히 서울대 의사 선생님들은 왜 저러나 뭐 그런 분들하고 제가 뭐 얘기를 안 해본 것도 아닌데 기성세대 의사들이 또 젊은 세대 의사들을 향해서 되게 갈등적인 상황, 서로가 되게 갈등적인 상황이거든요. 젊은 의사들을 되게 한심하게 보는, 지금 학교에 돌아오지 않는 의사들을 한심하게 보는 시선도 있는데 그 시선을 보면서 왜 저런 시선을 가지게 될까? 앤드 또 젊은 의사들은 왜 그런 선배들에 대해서 혀를 차고 격분을 할까? 이제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본 입장에서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그러다가 좀 제 생각 정리된 게 있어서, 저는 또 외부자잖아요. 외부자가 이렇게 그 양쪽의 갈등에서 서로가 서로 씹는 얘기를 양쪽으로 다 듣다 보면은 일정 정도 결론을 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지금 제 정리된 시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거 왜 이러니 하면서 고민도 많았고. 일단은 그 요새 이제 그 젊은 애들이 너무 워라밸 따진다 이거 가지고 이제 기성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고 많이 하시고, 저러다가 어떻게 되려고 저렇게 공부도 안 하고 저래서 쟤들 나중에 의사로 제대로 일이나 하겠나 이런 시각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일단은 젊은 시절 얘기 좀 들어보니까 이게 여러분 보통 이거 꼭 의사뿐만 아니라 보통 거의 모든 직업이나 그리고 우리가 삶이라는 걸 보면 이 청춘에 보면 엄청나게 좌절을 하잖아요. 좌절하고 아픔도 겪고 고통도 겪고 그러면서 이제 성취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이러는 과정인데, 근데 이제 의사란 직업 자체가 이게 좀 스펙타클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의사 선생님들은 다 우등생이었죠. 학교에서 우등생이고 막힘없이 거침없이 살아오신 분들인데, 근데 딱 의대를 가면 다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다 똑똑한 사람들이고 공부가 너무 어려워. 그리고 처음으로 벽을 모는 느낌들을 받는 거예요. 뭐 진짜 그래서 와, 의대 와서도 벽을 느끼지 않고 그냥 치고 나가네. 쟤는 진짜 천재 중에 천재다. 뭐 이런 사람들도 가끔 있지만 안철수 의원님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몇 명 있지만 대부분은 일단 의대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하면 좌절한대요. 좌절을 하는데 그 의대에서부터 좌절을 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대를 또 마치고 인턴 생활을 하면 무지하게 갈굼당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걸 못하나? 내가 이렇게 쫄보였나? 이제는 머리에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막 덜덜덜덜 떨리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우왕좌왕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처음으로 인턴 생활하면서 의대 들어가서도 그렇고 인턴 들어가면서도 나는 바보인가? 나 바보 멍청인가? 이런 생각을 안 하는 분이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내 한계인가? 그러면서 그러는데 결국은 그 과정을 거치면서 성취를 하죠. 내가 이거를 못하나 하다가 성취를 한다는 거예요. 성취를 하는 순간 여러분 도파민이 폭발한답니다. 뭐 당연한 거죠. 그거는 꼭 의사뿐만 아니라 누구도 이렇게 막힘이 있다가 이거 못하다 딱 뭘 해내는 순간 있잖아요. 그 도파민이라는 건 그거는 앞에서 버벅버벅 거린 것만큼 비례하죠. 버벅거리는 게 심하면 심할수록 그 버벅거린 거 극복을 해서 어느 정도의 경지에 올랐을 때의 짜릿함이라는 건 그거는 뭐 인간의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과학자가 됐건 의사가 됐건 뭐 축구 선수가 됐건 뭐 정치평론가가 됐건 다 모두가 다 고민하다가 뭔가 이거지라고 유레카의 순간에 주는 그 도파민은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그 도파민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앞에 이 막막하고 갑갑한 그거에 비례해서 빵 터지는데, 그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도파민이 무지하게 높은 직업이다라는 걸 이제 저는 의사 선생님들을 보다 보니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인간 중에서 제일 똑똑하다라는 인간들이 벽에 느꼈다가 그거를 극복하는 거니,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뭐 그거를 제가 똑같은 도파민을 느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얘기를 들어보다 보면 이거 어마어마한 도파민이다라는 거는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내가 이제 의사가 됐다라고 생각한 순간 또 벽을 만나는 게 환자를 만났을 때 자신의 한계와 현대 의학 자체의 한계도 되죠. 사람을 무조건 살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환자를 구해내지 못했다는 좌절,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실력이 있었다면 뭐 이런 생각, 그래서 엄청나게 자책감에도 시달리고 좌절도 시달리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또 환자가 내 실력으로 환자를 살렸다. 내 노력과 실력으로 살렸다는 순간이 또 오면 또 그러면 엄청나게 도파민이 터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좌절과 이 성공, 성취의 도파민이 계속 이렇게 돌고 도는 거죠. 그 의사란 직업, 특히 바이탈 의사의 바이탈 뽕은 제가 보기엔 도파민 뽕이더라고요. 도파민 뽕의 연속이고 성취와 좌절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구도의 길, 그래서 이 구도의 길이라는 거는 인간에게 최고의 성취의 경지거든요. 그래서 바이탈 뽕이라는 거는 거의 종교적인 성취의 경지구나, 구도의 경지구나 라는 것도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의사들은 지금까지 바이탈을 하든 안 하든 전문의까지 가는 수련 과정, 인턴과 레지던스 과정을 통해서 이 성취의 뽕을 반드시 통과 의례로 삼는다. 그게 이때까지 대한민국 의료사회의 전통이었던 거죠. 네가 나중에 그냥 GP 역할을 하면 살든 개업을 해서 그냥 일반 의료 그냥 하든 뭐를 하든 그렇게 하든 이거는 모두가 다 통과 의례다. 그랬죠. 그래서 대한민국엔 GP가 별로 없고 전부 다 전문이죠. 그래서 저는요, 이 의사들 뽕에 대해서 이렇게 보다가 월드클래스 뽕이라고 저는 칭합니다. 이거는 제가 의사 선생님들한테 몇 분한테만 이거 월드클래스 뽕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선생님들이 그런가요? 이렇게 물음표를 치시던데, 이 정도 성취뽕을 맞으면 축구로 치면 프리미어 리그 진출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돼요. 그래서 월드클래스에게 필요한 역경을 돌파하고 성취의 뽕을 집어넣는 걸 이렇게 집단적으로 주입한 상태. 그게 이제 대한민국 의사가 월드클래스고, 그리고 한국의대가 어느 학교를 졸업을 하던, 그래서 뭐 파벌의식은 좀 있지만 그래도 쟤도 의사인데 기본은 치겠지. 그러면서 뭐 지방의대니 뭐 서울 뭐 이거 뭐 환자들은 그런 걸 따지지만 의사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최소한 의사면 이 정도는 다 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사사회의 공감대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도 그럼 의사라면은 뭐 학교가 어디 출신이 어디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어느 정도 실력이 된다라는 걸 서로 믿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의사사회에서 펠로우나 뭐 이 수련 과정을 통해서 교류도 하고 그렇게 된 건데, 이 모든 게 지금 우르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슈크리마이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선배들의 전설 같은 그 깨달음의 순간 있잖아요. 그거 지금 젊은 친구들한테는 신화예요, 신화. 자기가 가까이서 본 선배들은요, 그냥 노동 착취 당하고 뭐 실력도 별로 안 늘어요. 그러니까는 1년차 선배하고 2년차 선배하고 뭐 3년차 선배하고 그러면 자기하고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연차는 채우지만 실력도 글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가 과거에는 내가 못하는 걸 하는 사람, 그리고 몇 년 차가 되면 무엇을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니까, 그 연차 수가 안 차면은 가르쳐 주는 자체를 않으니까 선배는 내가 못한 걸 해본 사람이고 내가 겪어보지 못한 걸 겪어본 사람이고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진도에 따라 경지가 있고 펠로우가 되면 또 어느 경지에 오른 사람이다 이런 건데, 지금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친구들은 여러분 입시라는 거, 지금 수능이나 뭐 이런 입시 제도 같은 거,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사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성취에 대해서 대단히 계획적인 삶을 살아온 세대입니다. 막연히 어느 순간 성취한다 이런 거는 갸우뚱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선배들이 지금 막연히 따라가다가 착취당하는 거지, 지금 뭐 배우는 것 같지가 않은데, 이게 이제 젊은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 인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성 의사들은 너희들 감내해야 된다. 너희 고생하다가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하고 물어보고 뭐하고 하면서 배워야 되는 거다. 니네들 지금 이러면은 선배들이 이룩한 업적 그 수준에 못 도달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또 이제 후배 의사들은 아니 PA 간호사한테는 알려주는 술기를 우리한테는 왜 안 알려주세요? 그 과거 스승님들은 후배들을 경쟁자로 안 보고 선생님들한테 다 몇 년 차한테 뭐 가르쳐주고 몇 년 차한테 뭐 가르쳐주고 그런 게 있었다며요. 근데 우리는 왜 안 가르쳐주고 그냥 노가다만 시켜요? 착취만 하십니까? 그리고 선생님들 우리 경쟁자로 보시잖아요. 지금 널린 게 의사고, 의사들은 지금 자신의 능력, 현재 능력을 그 제자들에게 다 전수해주면 경쟁자한테 노하우 전수해주는 그런 차원이라 안 가르쳐 주시잖아요. 뭐 이런 거예요. 서로 불신이죠. 그리고 또 사실이기도 하고, 의사가 20% 지금 폐업을 한 20%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업을 하고 개업의가 됐을 때 80% 정도는 그래도 성공을 하시고 안착을 하시는데 20% 정도 분들은 병원이 안 돼서 적자가 나서 폐업도 하고 신용불량자가 속출하는 시대다. 그러고 나서 개업했다가 폐업하고 봉지기 하시는 분들, 그런 선배들의 얘기도 계속 들리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들은, 젊은 친구들은 높은 수준이고 나발이고 그거 할 사람들은 하고 워라밸 지킬 사람들은 한다. 어차피 GP 인생 살 건데 뭘 전공의까지 하고 뭐 그러냐. 각자 자기 인생 결정하는 거고, 의사면 당연히 통과해야 한다는 의뢰, 그 의뢰가 그렇게 사기쳐 놓고서 노동 착취하는 거잖아요. 인생 허비하게 만들고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현재 시스템, 노동 착취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현재 시스템에 봉사할 마음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도 없는데 무슨 수련이에요. 이런 거죠. 보상이 없으면 헌신도 없는 거고, 그리고 클래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높은 클래스에 도달한 선배님들이 이 사회가 어떻게 취급하는지 후배들이 너무 똑똑히 봤잖아요. 할 줄 알면 동원 수단이 되고 처단 수단이 되고, 그리고 바이탈 의사 선생님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도 못 벌고. 그러니까 후배들이 안전하게 저 할 줄 모릅니다. 한 줄을 모르면 구속될 일 없고 그리고 나라에서 동원할 일 없고 강제할 일 없고, 그러니 할 줄 모릅니다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고생하고 성취해라, 월드 클래스가 되라 이런 얘긴데, 근데 알겠습니다. 월드 클래스 의사가 돼요. 미국으로 가든 뭐 중동으로 가든 싱가포르로 가든 필리핀을 가도 여기보다 훨씬 더 비싸게 대접을 해주는데 월드 클래스 취급을 해주지 않는 이 K리그, K의사리그에 왜 있겠습니까? 손흥민이 왜 K리그에서 뛰어요? 월드 클래스면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곳으로 뛰겠습니다. 월드 클래스 의사가 왜 K의사리그에 뛰겠습니까? 뭐 이런 입장이죠. K의사리그에서 뛰는 건, 그러면은 그 의사를 뭐라고 부른다고 하죠? 낙수의사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K의사리그에서 뛰면은 낙수의사 인증인데 여기서 왜 뜁니까? 실력 있는 의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K의사리그에서 뛸 사람은 워라밸을 선택한 사람이다. 클래스가 아니라. 월드 클래스가 되기로 한 사람이 K의사리그는 이제 안 뛰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배님들 기성세대는 혹사당한 최동원 같은 거예요. 최동원 선동열이 메이저 안 가고 K리그 뛴 거죠.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이 젊은 친구들은 실력이 되면 자기들 인정해주는 리그로 뛰겠다. 그게 중동이든 싱가포르이든 필리핀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그리고 월드클래스 선수는 이제 이 K의사리그에 선수 등록 안 합니다라는 선언이죠. 저는 이제 K의사리그 커미셔너가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개짓해서 개몽시킨 게 의대생하고 전공의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K의사리그는 앞으로 리그 수준의 의사들만 가지게 될 거고, 이제 서민들이 10달러 주고 마이클 조단 경기를 볼 수 있었던 그런 기적이 있었던 리그인데, 그게 이제 해체되는 거다. 높은 존경, 그리고 도파민, 그리고 리베이트로 유지되던 월드클래스, K 월드클래스 의사 리그가 해체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나 보관들, 뭐 저는 나름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정치인들, 그리고 이번에 대선 후보들이 공유를 해야 될 문제고, 제가 그래서 정치 평론을 하건 이쪽 바닥에 있는 거에서 제가 이제 저 스스로 자부하는 거는, 이 사안에 대해서 나만큼 알고 있는 정치 평론가나 내지는 그 정치 언저리에 있는 사람은 없다. 저는 자부합니다. 그 지식의 칼이나 도리킴님 두 분 정도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분들 외에 조갑전 선생님도 뭐 그렇지만 어쨌든 현역으로 뛰면서 막 정치권에서 정치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뭐 대선 캠프 같은 데서 돌아다니고 그럴 수 있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인맥도 어느 정도 있고, 이 코디네이션 할 사람은 제가 최적이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이번 대선 주자들 중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해결할 의지가 있는 사람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이 꼴로 되는 건 정치인들,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구단의 단장, 그리고 리그의 커미셔너 같은 역할을 하는 이 정치인들이 개짓을 해서 선수들을 떠나게 만든 상황이다.
이렇게 비유법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 인생 긁는 얘기인 건 아는데 하도 답답해서 나다 싶으면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립니다. 진짜 대한민국 보수가 책임지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상황이 어떻다라는 거 제가 보는 현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도 의사 선생님들의 평가도 있을 거고, 그래 맞아 네가 제일 잘한다라고 할 수도 있고, 개소리하지 마 째져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저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방송을 하니까 평가는 담담히 받겠습니다. 자, 일단 이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